야, 사람들 많다. 이게 동남아 성수기입니다. 여기 저밖에 없다 싶어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있어. 와, 이렇게 사람 많아? 저는 지금 동남아 모처에 있고요. 야, 성수기 되니까 호텔 가격이 2배로 뛰고 난리 났어요. 교통비도 오르고 식비는 안 올랐길 바랍니다. 야, 잘한다. 오이. 이야, 잘한다. 아야. 저거고 우리 주식도 저렇게 올라가야 될 텐데.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제가 몰랐어요.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독고 투자할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근래에 들어서 큰 이슈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FTX. 와, 이거는 명백하게 1위 업체가 3위 업체를 공격한 거예요. 망하라고. 그 치킨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디램 반도체 시장에서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치킨 게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암호화폐 시장 올해 완전히 망했잖아요. 뭐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거래소들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문어발식 확장도 하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 아래 계열사가 11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세계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실적이 돈도 막 쳤기 때문에 적자인 회사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일단은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발행한 화폐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게 크고요. 이번에 FTX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고, FTT라는 화폐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그런 거래소들, 거기도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고점 대비로 3분의 2 토막 났잖아요.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비트코인 6만 불 하던 게 지금 16,000불 때까지 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도 한 50% 이상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손절 쳤거든요. 그거만 지금 보면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야, 내려온다. 아이고, 얘들 때문에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깡패 새끼들 하는 행동들이 보면은, 거기다가 제가 투자하지 마시라고 뭐 독거 투자할지 뭐 브런치라든가 인베스팅닷컴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라고. 너무 일단 영세하고 규제도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FTX 얘기 보면 막 현금 유용하고 막 그거 유용한 걸로 레버리지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 금융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여기다가 얘네들을 뭘 믿고 돈을 맡기냐 이 말이지. 진짜 미래를 낙관한다면 프라임 지갑,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데다가, 그런 데다가 넣어 놓으신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서브프라임만큼의 충격이 오진 않겠지만, 약간 서브프라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서브프라임도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이었고 운용도 투명하지 않았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가늠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60조짜리 리만 브러더스가 확 터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부채 규모가 66조 거기다가 자산은 뭐 1조 되나요? 진짜 이게 그래도 2008년도보다는 금융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얘네한테 투자한 제도권 금융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그런 공적 연금들도 굉장히 국庫펀드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어디까지 터질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은 바로 연쇄부도가 아니라 버티다가 터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연초에 막 그런 얘기 처음 나왔었잖아요. FTX가 좀 이상하다, 얘네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까발려지게 된 거는 이제 1위 업체인 바이낸스가 이제 실사하면서 완전히 그냥 다 까발려진 거죠. 저도 약간 이게 걱정은 돼요. 왜냐면
처음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컨트리 와이드라고 하는 모기 접체 이런 것들이 하나둘 비슷한 것들 하나둘 이렇게 파산하면서 한 7, 8개월 뒤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안에서부터 굶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누구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고 어디까지 이게 미칠지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라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굉장히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단 얘네만 FTX만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벌써 이미 루나랑 테라 사건이 터졌잖아요. 지금 그 루나 발행한 김도영 대표 이 사람은 지금 어딘가 지금 도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티켓몬스터의 신현성 이 사람도 테라랑 관련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굉장히 사기죄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이게 한국과 미국만 이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바닥 자체가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약간 미혹시켰는데 결국 탈중앙화 시켜서 우리를 믿어라, 우리한테 돈을 맡겨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상장하기 전에 초창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는 거고, 신현성 대표도 지금 차익만 1,4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루나가 폭락하기 전에. 그리고 고점 때 쫙 매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소문이 정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높은 곳이 제가 볼 때는 이쪽 코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쪽에 여러분들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는 투자하실 분들도 없으시겠지만 아마 제 독고투절제를 읽으셨던 분들은 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미중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현금 비중, 현금을 조금씩 만들어 가라, 현금 비중을 높여가라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현금,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빨리 현금 만들어 이렇게 보이신 것 같아요. 저는 현금을 만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급속하게 막 현금을 지금 다 팔고 막 현금 만들어 이런 뜻이 아니고, 천천히 시장을 봐가면서 트레이딩을 해서 만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이제 금액이 작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찌값 찍고 10만원, 20만원 만드는 게 약간 성에 안 차실 거고, 그런 경험도 없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대략 한 10% 정도 지금 현금화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 2년 정도부터 그 서프라임 모기지 슛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기다린 거야. 매년 8%대의 이자를 내면서.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렸으면 16% 날아간 거지, 앉아서. 가격 변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막판에는 오히려 서프라임이 터지기 전에는 서프라임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막 부실이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 와이드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터지는 거는요 정말 하늘로 날아올다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9년도 미중무역전쟁 때, 그때도 버블 논란이 많았어, 나스닥에. 그때 당시에도 시장은 훅 빠졌다가 2018년도에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다시 이제 19년 20년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되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시장이 고꾸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뭔가 위험 시도가 오면 한번 시장이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시장이 10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11월 달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안도랠리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스트롱하게 이제 완전 바닥 잡고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도 꽤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도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라고 하는 바보들의 그런 합의, 예상치가 있는데 컨센서스가 맞지 않는 세상이에요. 전혀. 한 4, 5년 전부터는 전혀 맞지 않고,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면 막 어닝 쇼크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보면 예측치라는 게 정말 안 맞는 게, 지금 미국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도 전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한국도 대선이 예상 밖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다 빗나가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7.7%, 그리고 이번에 미국 CPI 나온 거 보세요. 7.7% 나왔잖아요. 이거 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내년까지도 강력한 물가 상승이 뭐 이어진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7.7%까지는 예상을 못했으니까 거의 컨선이 8% 정도였으니까. 제가 올해 도커 투자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극단의 시대구나. 극단의 시대. 모든 상상하던 그 이상일 것이다.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모든 게 다. 저는 올해 시장을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저도 올해 시장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쟁이 터진 건 정말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고,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은 CPI 이렇게 치솟을 가능성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이전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겠지만, 지금처럼 막 올해처럼 8%대를 막 뚫고 올라가는 그런 건 없었을 거고, 금리도 이렇게 급격하게 막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받고 막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누구도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내년에 확정적인 건, 확실한 거는 경제 침체예요. 금리를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뭐 쥐어 터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더 할 필요는 없는 거 없고. 이번 G20 발리 저희 사랑 발리,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처음에 악수하면서 웃다가 대만 얘기 나오고 북한 얘기 나오면서부터는 싹 달라지잖아요. 이거 보면은 와씨, 별로 달라질 게 없겠구나. 저는 내년에 냉전이 더 깊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진짜 패러다임이 시프팅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패러다임 시프팅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요. 내년에는 분명히 신냉전이 짙어질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예 시장을 무시하고 그냥 장기 투자를 가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트레이딩을 귀신같이 잘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물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4%대는 쭉 가지 않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자국 중심의 그런 공급망 체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굉장히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막을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미국이 필두고. 근데 내년부터는, 한 봄부터는 물가가 많이 꺾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기저효과를 생각하게 되면은 올해 한 봄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기저효과가 좀 더 떨어지는 시점은 봄이 좀 될 것 같고, 그래도 4%대 CPI는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계좌가 어떤 모습이냐면, 주식 100%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그런 상태예요.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10년 동안은 리테일에 있으면서 수천 개의 계좌를 보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와닿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보면은 주식을 100% 가져가라, 그런 얘기를 쭉 해왔었잖아요. 근데 뷰를 바꿨어요. 지금 바꾼 거잖아요. 왜냐면 전쟁이라는 병수가 올해 나왔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전쟁이라는 그런 변수가 상수로 나올 거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바꿔야죠. 그렇죠? 100%를 밀고 나갈 때가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면은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지금이 현금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봐요. 저는 점진적으로는 한 30%에서 40%까지 만들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 이제 큰 계좌와 작은 계좌가 있는데, 큰 계좌, 작은 계좌 둘 다 현금을 만들어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때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돈을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돈을 풀고 싶어서 안달인데 돈을 저렇게 많이 풀 겁니다. 높이 지금 상원도 장악을 했겠다, 캐스팅 보드로. 뭐 거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푸는 시점이,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봐요.
아니 CPI가 문제가 안 되면 돈을 푸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정책 수단이죠. 별 문제 없으면 늘 돈을 풀고 싶어 하는 게 민주당인데, 이번에 중간선거도 이겼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런 추세가 이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쭉 얘기했지만 MMT 얘기했잖아요. MMT를 결국에 내년에는 할 거라고 봐요. 그냥 지지율도 올려야 되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전쟁뿐만 아니라, 미중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모르는 많은 위험들이 내년에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올해보다 평탄한 해일까?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봉합되고 휴전하는 그런 분위기는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얘기하잖아요. 내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태평성대 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뷰는 현금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자, 주식 비중을 반등에 따라서 줄여가자, 그게 저의 뷰고요. 일단 10% 정도는 현금을 좀 만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버리도 2년 걸렸잖아요. 이게 현금을 들고 인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마음은 되게 편해지는데 포모 현상 있잖아요.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아, 시장이 올라가는데 난 현금 만들었네? 그래서 한참 버티다가 시장이 올라가면은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간 비싸진 주식을 또 사는 경우도 생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또 고점을 잡는 게 되고, 현금 가져간 전략이 쉽지 않아요. 트레이딩이잖아요, 트레이딩.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전략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진짜 고점 2번 잡고 다 털리는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이거를 방송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특히 저번에 영상 때 저한테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제 그 채널을 보고 있고 다양한 레벨 수준의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현금을 만들어 간다, 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현금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니,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100% 가져가세요. 뭐 별 수 없죠. 트레이딩이 안 된다면. 자, 현금 보유도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폭락이 오게 되면은 그 전까지에 삼았던, 우리가 놓쳤던 수익의 몇 배는 더 벌 수 있다.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만드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의 잔고가 다 바닥일 거예요. 마이너스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걸 손절해서 사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종목도 다르고 개인의 성향도, 투자 성향도 다르고 트레이딩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 각자 생각해야 될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을 만들어갈 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제 전략을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 재산이 미국 주식에 있는 사람이고, 저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인사이트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far away from home, in this desert of regrets. Never thought that I would have to let you go. Tell me, how can I forget? If I could travel back in time, I'd lay a blanket full of stars, brighten up the darkness of our sleepless nights. I'd find a way to make you smile. But I will break your fall, even if you don't love me, even if you don't love me.
nothing left to